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펼쳐진 수익률 대결 결과는 어떨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슈퍼듀오 매치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네요. 어제보다 142.94% 누적 수익률 달립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96% 지금 1위 종목이죠. 호텔신라도 29.57%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위 팀입니다. 자, 2위 팀은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이청훈, 오창록 차장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17%가 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입니다. 코엘 패션 지금 2.55%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AJ 렌터카,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인데 일단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은 지난주에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 안트로젠은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모나미, 하림도 지금 손실을 많이 줄여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위 팀은 송동현, 정희진 연구원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5.8% 조금 줄었네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어제 추천을 했는데 하루 만에 2.3%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대 수익. 하지만 A프로젠, KIC, 텔콘이 워낙에 좀 부진한 모습이어서 이 팀은 앞으로의 AS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팀입니다. 보유 관점은 여전합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16%대 조금 줄었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웰크론 수익 실현했고요. 일신바이오 지금 매도 처리가 돼서 세 종목이 남아있고요. 코데지 컴바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미트온까지 세 종목, 지금 한 종목은 플러스 그리고 두 종목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팀은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66%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비즈니스온만 13%대 좋은 수익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요. 하지만 종목들은 모두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가 5위,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4위,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3위,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오늘 2위입니다. 그리고 김지우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전히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신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포스코데오, 상신 EDP, BNK, 금융지주, 쌍용양회, 덴티움, 테스나, 영원무역, 인선 ENT, 한솔재지, 크레아플래닛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채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출발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한 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매일매일 2부에서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합니다. 이 2분이 한 팀이 되고요. 한 개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요일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총 10종목의 신규 종목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또 자유롭게 편입을 하게 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결 이후에는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남겨주시면 좋고요.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변동 상황 어떤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56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0.3%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8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460포인트대 잠시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하루 종일 상승권역이긴 한데 2452포인트부터
2460포인트, 위아래로 8포인트밖에 움직임이 없는 코스피 지수고요. 박스권에서 좀 답답하게 이동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있나 살펴볼 텐데 여전히 기관만 사네요. 928억 원 기관 순매수, 개인 외국인 팝니다. 개인은 729억 원 매도하고 외국인은 448억 원 순매도합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86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3%가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좀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선전하다 보니 코스닥 지수가 오늘 또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오랜만에 강세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보시면 외국인이 909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306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1181억 원 팔고 있는데 일단 상승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80원대가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1079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짚어주시고요. 남은 오후장 얼마 되지 않는데요. 시간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1%가 넘는 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현재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지난 그 5월 15일까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좋지 않았죠. 그런 실적이 바탕이 되는 회사들이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저께 새벽에 끝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감리위원회 감리 회의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삼성바이오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우호적 환경이 좀 조성되면서 바이오주도 약간 좀 소폭 반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는 메이저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 바이오에 대한 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테마가 끝나면 바이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 중에서도 좀 실체가 있는 좋은 그 성공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해야지 뭐 또 다시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사는 경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2403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확인하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6월 신흥국 미기설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심의 회복이 아직까지 좀 더딘 상황에서 6월 초까지는 횡보 조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810선을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현재 뭐 제약바이오 약간 좀 소폭 반등하지만 아직까지도 화장품까지 해서 약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스닥의 경우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지 뭐 스윙하는 전략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남은 오후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그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S트래픽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철도 관련해서는 이제 그 에코마이스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철도와 관련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그 도로 요금 징수 시스템과 그리고 철도 통신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톨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뭐냐면, 현재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어떤 뭐 요금소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기둥이 있는 그런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센서로만 이용을 해서 시속 160km를 통과까지도 그런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350여 개까지 전국에 이제 톨게이트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정부 투자 금액 한 2천억 원 수준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16년도에 서울 지하철 교통 카드 시스템을 여기 이 회사가 공사가 이제 2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쪽에서도 차세대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철도 무선과 관련된 그런 그
시너지들을 어떻게 보면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래픽이 현재 뭐 아까 이제 장중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 뭐 아제르바이잔 쪽에 이제 뭐 수주한 좋은 호실적 수주 뉴스도 나왔고요. 이 회사가 또 우리가 이제 남북경협지로 뭐 좀 엮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철도 관련된 그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재무제표가 좀 퓨어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ST래픽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오늘 정도 그 12시 정도에 공시 나온 이슈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매수는 지금 현재가에도 해볼만 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짧게 23,300원, 목표가는 32,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이런 그 남북 경협지를 뭐 계속 가지고 오고 있지만 일단 6월까지는 이런 그 흐름 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 뭐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약간 좀 6월 달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ST래픽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팀 슈퍼듀오 매치 이청원, 오창록 차장과 함께합니다. 누적 수익률 2위 달리고 있고요. 17%의 누적 수익, 현재 5종목 포트에 담겨있고 모두 보유 전략으로 대응 중입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종목씩 이제 AS를 먼저 받아본 뒤에 신규 종목들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청원 차장님의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우선은 코엘 패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네, 다행히 오늘 좀 되었는데 우선은 코엘 패션의 경우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 매출이 전체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티커머스 채널 확대와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마케팅 강화가 실적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1분기 영업이익은 15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를 하였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엘 패션 오늘 5.57%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드린 이유 조금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부터 천천히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오늘 5.57% 상승 전환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제시한 6,350원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점, 한 주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음 주의 흐름도 충분히 좋게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문 렌탈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어지는 인터넷의 발달과 정부 차원에서의 관광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멘텀이 AJ 렌터카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추천한 이후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검은선 장기 이평선이 있는 12,000원대 중반까지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구간에서 천천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2,500원 선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되 동구간을 지지해 주지 못한다면 가급적 손절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J 렌터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 이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오창록 차장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모나미라는 종목입니다. 모나미라는 종목은 1967년에 설립됐고 문구류와 컴퓨터 소품류의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매수한 5월 11일 이후에 약간 좀 눌림세를 주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북한 관련해서 시장에 악재가 퍼졌을 때 한번 이제 제가 지지선으로 생각하는 3,300원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을 이제 중요한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나미 종목에 대해서는 지지선인 3,300원을 지켜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똑같지만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2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림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림이라는 업체는 국내 1위의 육개 가공 및 사료 제조 업체인데요. 육개 사육과 종란 생산, 그리고 부화, 그리고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이제 수직으로 통합해서 경영하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림이라는 업체는 작년 9월에 이제 1,000억 원대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18%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약간씩 조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이 하림이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약간 좀 상승했을 때 저희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는데요. 그 후에 약간 눌려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평선들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대해서 계절적 특수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쪽 이제 종목을 이제 다루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루게 된 이제 회사인데요.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인간 장기를 개발하고 이제 생명공학과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 이제 FDA 승인을 받는다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약 5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거의 5배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4월 18일 날 이제 긴급으로 잡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에서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양심 선언 이후에 61%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매수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포트폴리오에 담은 후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 관련해갖고 그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5종목 포트폴리오 변동은 없고요. 오늘 신규로 그래도 10종목을 또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유망한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종목들입니다. 포스코대우, 상신, EDP, BNK 금융지주, 쌍용, 양회, 덴티움, 테스나, 영원무역, 인선 ENT, 한솔재직, 크레아플라니까지 총 10종목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종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의 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대우입니다. 예.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약 3번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포스코대우를 매우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우선은 1분기에 발표된 매출액은 약 6조를 조금 더 넘었고 영업이익은 분기 사상 최대치인 1,501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저에는 최근에 나타나는 인도 무역법인에서의 실적 증가와 미얀마 가스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인도 무역법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 이후부터 현지에서 철강 트레이딩이 담당이 되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철강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도 산업통상부에 의하면 현재 인도 시장에서의 철강 산업은 연평균 약 1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타는 것은 결국 포스코대우가 앞으로 철강 무역 중개를 원활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도 무역법인에서의 실적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1분기에도 실적이 약 41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입니다. 2000년대부터 탐사에 들어가서 2013년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LNG 가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포스코대우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4,013억이었는데 그 중에 2,725억 원, 약 70% 수준이 이곳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또한, 올해 1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이 약 1,501억이었는데 그 중에 887억이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나온 만큼 앞으로 해당 사업 부분이 포스코대우의 미래의 주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LNG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현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규제 또한 환경 정책을 조금 더 개선하게 된다면 미얀마 가스전 사업 부문에서의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실적 증가가 포스코 대우의 미래 주가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근에 불고 있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겁니다. 우선은 포스코 대우가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주다 아니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완만하게 이루어졌고 경제적인 협력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포스코 대우가 자랑하는 자원개발 사업 부분,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 약 300개 이상의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잠재되어 있는 지하 자원의 가치가 약 8천조를 상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스코 대우가 필연적으로 자원개발 탐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실적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 주가는 물론이고 생각지도 않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대우의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초였습니다. 이번 주 초 월요일 포스코 대우가 약 13.61%나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이었던 24,600원을 쉽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6,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봉상으로 보면 고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올라갈 곳이 너무나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일 변수로서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올해 지난해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토대로 지난해였죠. 29,450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포스코 대우를 조금 더 눈여겨봐도 심지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전지의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크게 보전이 되었습니다. 2015년, 16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61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올해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매출액이 약 1,776억 원, 영업이익은 약 169억 수준이 전망되고 실적,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77% 정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해당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120억 수준의 유상증자였습니다. 정확하게 4월 30일이었습니다. 장이 끝나고 상신 EDP가 120억 수준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2일 시가는 약 9%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를 모두 만회하는 수준, 그래서 종가는 2.5% 정도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확대시켜서 이날이었는데요. 시가가 8.97% 하락하였지만 종가는 결국은 2.5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금융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우선은 유보를 기반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마지막에 유상증자가 됩니다. 유상증자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는 기존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아하진 않지만 상신 EDP는 이를 과감하게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오히려 주가 또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충분히 조달을 하였고 기존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한편으로는 투자 포인트로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신 EDP는 현재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박스권 상단 수준인 12,000원 수준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신고점 수준인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금융그룹입니다. 은행으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라고 하는 건출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타 BNK 투자증권과 BNK 자산운용 등 사업 다각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천천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6,687억 원이고 그룹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73억 원으로 분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역시 순이자 마진의 증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이자 부문에서의 수익이 87% 수준을 차지하는 BNK 금융지주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은행주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너무나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중은행, KB금융, 신한지주, 우리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흐름이 전년 종가였죠. 2017년 마지막 날 대비 음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이 있는 BNK나 DGB 또 JB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양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거는 동일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지방은행의 가능성이 높고 지방은행이 속한 BNK 금융지주와 같은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욱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 내외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일중 변동성이 그리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약 10,000원 선을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실적은 물론이고 기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점 수준인 11,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수익률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편입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해입니다. 예. 우선은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멘트 업체입니다. 지난해 대한시멘트의 인수에 따라서 기존 라이벌사로 보였던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기준 약 27%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주가 상승은 오히려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이었다는 점이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약 1조 5천억 수준의 매출액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2,500억 수준. 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소폭 상승된 1조 6천억 원을 보이고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2,555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주로서 또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쌍용양해와 같은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을 공급하는 건자재 공급은 앞으로 매우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인프라 경업 사업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시멘트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실적은 단순히 조금 전에 언급한 전망 그 수치보다 월등히 상승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양해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배당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간 배당 금액이 주당 1,070원,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는 약 4.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1분기에만 4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연간 단순하게만 계산하더라도 1,800원 수준, 시가 배당률이 5.3%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쌍용양에는 그만큼 배당 수익을 제공한다라는 것, 즉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과 다르게 일정 부분은 확정 수익이라고 하는 매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쌍용양해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배당금이라고 하는 그 측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쌍용양해 지금부터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쌍용양해는 매우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1,45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약 34,000원 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테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또한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평균 임플란트 시장이 약 3.36% 정도 성장하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회적 배경이 덴티움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경영 환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임플란트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50%에서 30%까지 줄어듭니다. 문재인 케어의 한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분기 매출액이 409억 원, 영업이익 또한 105억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러한 상승 탄력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동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매집 이후 나타난 상승 탄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덴티움이 현 시점에서 편입하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덴티움까지 5종목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5종목은 오창록 차장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한 가지 또 빼먹었네요. 이창호 차장님께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좀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쌍용양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테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쌍용양해가 한 차례 큰 시세를 준 이후 3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매우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고 수급적으로도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쌍용양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도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쌍용양회에 대해서 한번 단기적 접근을 해보자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번 오창록 차장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2002년 9월에 이제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했는데요. 이 업체의 좀 특이한 점이 국내 유일한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적자를 냈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매출액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라는 그 업계 자체가 사업 특성상 이제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의 이제 원가 비중이 이제 7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은 순이익은 훨씬 늘어나는 이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2018년, 2019년도에는 매출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2015년도까지 이제 차트를 좀 넓혀봤는데요. 당시에 이제 27,0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7,000원까지라는 거의 한 4분의 1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이제 작년도에 일단 한번 주가가 회복을 했다가 또 한번 밀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그 우려가 좀 불식이 되면서 최근에 좀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5G와 사물 인터넷 그리고 OLED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그리고 이익 전망치도 이제 점점 더 상향하는 추세인데요. 2018년도는 일단 최근 중에서 가장 최대의 영업이익인 200억 이상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이 업체를 이제 추천을 하면은 목표가는 2015년도의 고점인 27,000원이고요. 현재가에 매수하시면은 손절가는 16,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업체는 이제 영원무역이란 회사입니다. 영원무역은 이제 국내 본사를 비롯해서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 공장과 원자재 조달 그리고 의류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67개의 동종 업종 회사가 이제 종속 회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제품들인데요. 해외 소재 이제 약 40여 개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및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이제 4,5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414억으로 며칠 전에 발표가 되면서 기존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제 2015년도에 이 회사는 스위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인 스캇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수한 후에 계속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제 차트에서도 그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을 제외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e-바이크나 이제 MTB 그리고 로드바이크 등 실적에 대한 기대로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를 보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제 72,000원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캇이라는 이제 자전거 업체를 인수한 후에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3분의 1 수준인 26,000원 수준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현재가도 26,000원에 비하면은 33,000원이라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고 아직은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저 2015년도의 고가인 7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으로 하시고 목표가로는 작년 고점인 38,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으며 손절가로는 이제 3만원이 이제 무너지는 29,8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볼까요? 예, 세 번째 종목은 인선 ENT란 종목입니다. 인선 ENT는 1997년에 설립된 이제 건설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그리고 중간 처리 등 이제 친환경 재활용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두 부분으로 회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사업 부문과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해체와 재활용을 하는 자동차 재활용 사업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인선 ENT의 이제 계열사의 하나인 이제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폐차를 전문으로 모아서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인선 모터스가 연간 3만여 대를 이제 폐차시키는 회사인데 이는 동종업계 2위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이제 처리 물량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약간 상승을 겪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반에 이제 깔려 있는 거는 올해 이제 재건축 물량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차트 형태도 보면은 일단 3월 6,700원대에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의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점인 이제 6,700원대에서 고점인 이제 8,400원을 최근에 5월 지난주쯤 이제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1년에 걸쳐서 이제 돌파를 한다는 거는 좀 큰 의미라고 생각하기에 돌파가 확실하게 결정된 후에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게 드렸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이제 10,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최근에 지지받았던 7,300원, 400원 선을 종가 기준으로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한솔재지란 업체입니다. 한솔재지는 일단 한 3주 전쯤 제가 한번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종합재지 기업으로서 이제 인쇄용지와 산업용지 그리고 특수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특성은 이제 인쇄용지의 매출 비중이 약 70%로 거의 대부분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일단 작년도만 봐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21,000원 부근에서 올해 초에 이제 13,000원까지 한 60% 가량 이제 기존 대비 이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폐지 관련해 갖고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수제재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는 계기였는데요. 사실 지난주쯤에 한번 이제 급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북 조림 사업 관련해 갖고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하루에 10% 이상의 급등을 겪었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결국 그날도 플러스로 이제 장을 마감하긴 했는데 그 후에 다시 바로 이틀 만에 이제 그 가격을 회복하고 아직까지도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로는 24,000원을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로는 1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종목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이제 크레아 플래닛이라는 종목입니다. 크레아 플래닛 같은 경우는 PCB, 인쇄로 기판과 자동화 장비 제조하고 스포츠 의류 관련해서 이제 그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이제 6,500원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700원까지라는 정말 이제 거의 10분의 1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폭락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1월과 2월 그리고 3월에 걸쳐서 이제 900원대 초반에서 이제 지지를 3번이나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추천을 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이제 갔었는데 그 후에 이제 약간 좀 눌림이 있었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400원을 한번 닿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목표가로 드렸던 2,400원 부근에서 혹시 매도를 못 하신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올라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아직 많고 그렇다고 이제 오늘 차트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2,425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금일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 하지만 앞으로 뭐 주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급등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게 제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보유하셔도 좋겠고 혹시 신규 매수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아 플랜이 지금 많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조금 더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만약에 신규로 하신다면 들어가시고 기보유자는 조금 더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일종의 뭐 AS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5종목 중에서 마찬가지로 단기로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 뭐 월요일장에서 한번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5개 종목 중에 영원무역이라는 회사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5개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 일단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단 단기라고 이제 뭐 한정 지긴 하지만 이 종목은 충분히 중기, 장기로도 들고 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어저께 한번 이제 약 3% 정도의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할 종목이 아닌데 왜 하락했지라는 이제 생각을 약간 가졌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고 추가로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원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가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팀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5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코웰 패션부터 안트로젠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 관점에서 쭉 끌고 간다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누적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770번님 한국항공우주 종목입니다. 56,800원에 비중이 20%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 사실 지금 워낙에 평화 분위기여서 눌려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해당 종목은 항공기 부품과 완제품의 제조, 판매하고 있는 국내 방위 산업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토대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저에는 역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약 30% 정도 감소하였고 영업 손실이 2,100억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실적이 좋은 기업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특별한 테마나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주가의 반등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우선은 홀딩을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손절가인 42,100원을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전량 손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분위기 자체도 사실 너무 좋으니까 굳이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남부경협주 비록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분위기 좋은 쪽으로 지금 빨리 가는 게 낫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4477번님은 지주사 종목입니다. SK 종목이고요. 274,000원에 비중이 20% 지금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창록 차장님 SK는 어때요? 네.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의 이제 지주사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의 이제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차트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이제 차트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 눌려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4월 초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상승한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면은 그 SK그룹이라는 이제 지배주주의 이제 순이익이 이제 6,611억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여태까지 중에 거의 최대 수준의 이제 이 순이익을 이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도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략을 이제 따져 보면은 사실 차트는 31만 3천원에서 이제 28만원 정도의 이제 박스권 매매를 현재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일단 27만 4천원이셔서 이 박스권보다는 상단, 그러니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기의 고점이 30만 6천원 정도에서 약 5번에서 6번 정도 이제 눌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오면은 30만 6천원 부분에 오면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31만 4천원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조금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9853번님 레고캠바이오 46,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충호 차장님? 네, 우선은 흐름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합성 신약의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항생제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실적 발표 결과는 역시 영업 손실이 24억 수준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의 낙폭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 위에서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 한편으로는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가치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점, 그걸 토대로 지금 약수익권에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홀딩하되
장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 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26분 벌써 4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2460포인트까지 다시 터치를 하면서 코스피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끝날 것 같은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460 찍고 쭉 빠져내려왔다가 정오 이후부터 다시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계속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이 1,400억 원대까지 지금 늘어나면서 지수 상승이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 422억 원 소폭 매도, 그리고 개인은 1,38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0.5%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현대차도 지금 15만 원 다시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도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은 이어가지 못합니다. 7%, 6% 상승하던 모습이 지금 2%의 상승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13만 원 터치하다가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LG화학과 KB금융은 각각 0.58, 1.91% 하락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869포인트입니다. 870선 지금 터치하기 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1.6%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857부터 현재 포인트 869.30까지 올라왔네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삽니다. 기관이 752억 원, 외국인 1,059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요. 개인이 1,787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29%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노스도 올라가는데, 자, 보시다시피 오늘 꾸준한 상승폭을 보이던 나노스의 상승폭이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HLB는 여전히 11% 상승이고요. 신라젠도 상승폭 키워나가다가 지금 강보합까지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9% 상승. 메디톡스 최근에 좀 잘 달리다가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바이로메드 시총 4위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하락을 하다가 MSCI 지수 편입 얘기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20만 원 초반대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3.29% 오늘도 상승하면서 22만 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CJNM도 약세에서 지금 강세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3.78%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9만 원 오랜만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MSCI 지수 편입됐죠. 24만 원 다시금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하락 쪽에서 그리고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장 후반에 9만 5천 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금요일장 긍정적으로 마감하는 흐름입니다. 자, 한 주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떨까요, 오늘 장?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장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군 또는 산업군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었지만 그 또한 조용했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이번 주 전체 제약 바이오주들, 그 중에서도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천천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덕분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제 눈에 매우 크게 보였습니다.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쉽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의 수급이 지금처럼 개선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훈풍이 불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오늘일 뿐이고 다음 주의 흐름을, 특히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네. 오창록 차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에 이제 미국장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매우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3개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처럼 이제 6월 12일 날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번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서 이제 돈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채권시장으로 들어갈 위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요인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도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략을 세울 때 최근 이런 악재가 다 해결된 후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며 최근에는 이제 수익이 나면은 이제 너무 길게 보시지 말고 이제 소폭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려가는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0.5% 상승 흐름 잘 가져갔네요. 2,460포인트에 지금 도달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61%나 올라갔습니다. 869.3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4060전 하락하면서 1077원 6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오랜만에 원화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핫했던 종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상당히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일어나서 자, 북한 측이 어쩌면 6월 10일 날, 즉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국내 또 우리가 날씨를 좀 보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다 말다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오늘 지나면 다시 한번 봄 가뭄이 온다는데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기상청의 날씨 판단과 그리고 6월 10일 날 북한과 미국이 과연 정상회담할지 그런 부분들 예상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렵게, 그리고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혼미한 가운데 시장이 마감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관련돼서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후에 시장의 중심에 올라왔죠. 또한 SK하이닉스, 그리고 보락과 깨끗한 나라, 또한 경기민감주, 마지막으로 어저께 급락했던 종목 가운데 관련된 한 종목이죠. 테라젠 이텍스,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오후 2시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가지고 오후 2시부터 감리가 열렸는데요. 자, 오늘 2.6% 상승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감리에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잘 대응했다, 이런 판단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올랐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결국 금융감독원과 이런 부분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어제도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장 관건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이오젠 관련돼 가지고 콜옵션 부분인데 오늘 레터가 나왔습니다. 어떤 레터가 나왔냐면요, 바이오젠이 어떻게 보면 6월 29일까지, 이번 다음 달이죠.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취득하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 입장에서 보면 약 7천억의 캐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 상태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금부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건이 뭐 있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삼성 에피스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 관련돼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콜옵션이 행사된다면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현재는 약 지분이 5.4%입니다. 현재는 바이오로직스가 94.6%인데요. 콜옵션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는 즉 6월 29일 날 이후에 즉 콜옵션이 발행된다고 그러면 바이오젠이 전체 주식의 50%에 0.5% 그러니까는 이게 지분 관계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이 있긴 있지만 이제는 결국 눈에 띄는 것들이 양사가 공동 경영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레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젠이 이번 레터 온 것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관건이 됐던 것들이 뭐냐면 결국 바이오젠 콜옵션 이런 부분 논란인데 자 콜옵션 관련돼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젠이 앞으로는 공동 경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논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까지는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작년 9월부터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은 1.3% 그러니까 장중에는 88,000원까지 갔고요. SK하이닉스가 작년 9월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바 메모리 부분 관련돼 가지고 돈이 없어서 결국 몇몇 소위 그 연합으로 좀 비딩을 받았는데 한미일 연합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 도시바 반도체는 이게 실은 글로벌 독점 기업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독점 관련돼서 오케이를 받았지만 중국이 겨우겨우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바 메모리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실은 지분 투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무적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도시바 메모리 관련돼서 데이터 그리고 이런 어떤 교행상의 비밀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도시바 메모리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인데요. 이제는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낸드 플래시 관련돼 가지고 시장의 지배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약세의 모습이 관측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보락과 깨끗한 나라인데요. 자, 보락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왜 상한가 같죠? 보락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이가 앞으로는 LG그룹의 이제 회장이 될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잠깐 좀 LG그룹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두 종목이 상승을 해서 부득이 좀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있습니다. 현재 뭐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고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지금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그룹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있어야지 LG그룹 회장을 맡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희성그룹의 구본능 회장이고요. 구본능 회장의 아들이 이번에 그 구본무 회장의 그 양아들로 갔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락이 상승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구광모 상무가 앞으로는 LG그룹 회장이 되겠지만 구광모 상무의 장인이죠. 장인이 보락이기 때문에 자, 보락이 좋아질 것이야.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고요. 또한 깨끗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죠. 원래 아버지인 이제 희성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가 좋아질 것이야.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두 종목이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자, 구광모 상무가 올해 나이가 40인데요. 나이 40인 사람이 과연 LG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한진그룹 비롯해서 몇몇 어떤 오너들 보면 예상보다 적은 나이에 그 임원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약합니다. 따라서 LG그룹의 주가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걸 보면 LG그룹의 이제는 이 이후에 회장이 될 구광모 현재 상무에 대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에 좀 쌓여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강 그리고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 마감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민감주인데요. 자, 경기민감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몇몇 종목들이 상승을 좀 가고 있고요. 다만 경기민감주가 있다는 것은 이후에 한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겠다는데 몇몇 인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분은 한국 경제가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가장 인덱스는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안 좋다면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상황을 낙관적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키맨들은 한국 경기가 안 좋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라젠 이텍스 이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 한가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뭐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14,800원 그러니까 6.4%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좀 고민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이 화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어저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3,900원까지 급락했고요. 어제 이후에 테라젠 이텍스가 우리 회사가 어제는 루머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어저께 기관 관련돼서 23만여 주가 기관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저께 만약 그것이 나쁜 루머였다면 개인들은 어제 매수했죠. 기관은 오히려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이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똑같은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개인은 순매수했고 기관이 매도했으면 그게 루머일지 몰라도 기관들이 약 23만여 주를 매도했다는 거 보면 그것이 루머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잠깐적 퀘션마크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어저께 전체적으로 개인은 14만여 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7만여 주가 보이는데 기관 관련돼서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투신 그리고 은행업종 등 전체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은 사모펀드가 어저께 13만여 주를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루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의 대부분의 키맨들이 매도했다는 거 보면 어쨌든 정확하게 아직까지 잡히는 건 없겠지만 예상보다 테라젠 이텍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소위 김정은 입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일주일간 일락했는데요. 이런 패턴이 실은 다음 주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뭐 좋은 꽃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당일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어떻겠나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장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간단히 리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의 흐름들 쭉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일 미국 시장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 부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를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연일 매국인의 매도세가 코스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환율은 하락으로 전환되었지만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금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전의 콜옵션 행사 소신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중공업은 조선 3사의 수주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 M과의 합병 소식에 약세를 보였고, 한원 시스템은 상반기 실적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매수세가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제넥신, 카카오 M 등이 약세를 보였으나 라노스, HLB, 바이오메드 등이 강세를 나타내며 지상등을 견인했습니다. 테마별로는 유전자 분석이나 수소차, 인공지능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은 삼성전자의 AI 분야 인력 확보 및 M&A 검토 소식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인력이 많지 않은데요. 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1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주, AD 칩스, ESV, 큐렉소, 셀바스 A, 인공지능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차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에서
그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버스와 트럭을 전기 수소차로 100% 전환한다는 방침에 이어 해당 섹터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머리를 약간 위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동안 IT 제약바이오 주성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업주가 그 자리를 바통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IT나 제약바이오 같은 다른 업종에 매도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었고 또한 남북 경업주 내에서도 풍선 효과처럼 남북 경업주에서 업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6월 10일 정상회담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신용거래 융자가 좀 많은 건데요.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 다 6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남북 경업주 유독 신용거래가 이제 평소보다 많은데요. 이게 아마 주가 상승이 아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북 경업주 투자 시에는 이제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고 투자 이해만 하고 싶으면 나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업종별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예. 현재 남북 경업주 다음에 주도주로 이제 다시 부상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월에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수 편입된 것은 국내 증시의 제약바이오 입지가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투자 심리가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편입 종목들이 리밸런싱 결정 전후를 분석해 보면 실제 편입일 이후보다 편입일 이전에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주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 없이 가격만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제약바이오 지수는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 공략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생만 과학입니다. DNA 백신 사업 및 유전체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제를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분 또한 큰 변동이 없는 상태고 차트상으로도 일봉상 240원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종가는 6.88% 올라서 7,460원을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를 분석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100원, 손절가는 6,64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그리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